면역학 최고권이자 이시하라 유미 박사가 추천하는 지금보다 10살은 더 어려 보이는 세포 보습 생활법, 항노화 음료를 직접 만드는 법.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한 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 라는 책이고요, 이시하라 유미 박사님입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10년 정도는 더 훨씬 어려 보이고 또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항노화 주스 만드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건조가 원인인 만큼 세포 건조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항노화 음료를 만드는 법 오늘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 음료로 온몸의 건조를 막는다. 보약으로 몸의 건조를 치료하거나 노화를 막을 수는 없다. 건강보조식품도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문제가 있겠죠. 보약도 안 되는데, 그죠? 노화를 늦추는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조를 막는 항노화 음료는 피부와 내장, 뼈, 모발, 뇌에 이르기까지 온몸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막는 효과가 뛰어나다. 이르면 처음 마신 그날부터 효과를 느낄 수도 있다. 당근 사과, 요거까지만 해도 벤나 주스인데 우리 박사님께서 소금 한 꼬집을 넣는 것 갖다가 더 개발하셨는데 사실 이게 또 백미 같습니다. 당근 사과 소금 주스. 당근 사과 소금 주스는 세포의 건조를 막는 대표적인 항노화 음료이다. 동양의학에 따르면 인간의 하체는 식물의 뿌리에, 또 상체는 땅 위로 나와 있는 잎이나 줄기, 꽃에 해당하는데요. 인삼이나 오갈피 같은 뿌리를 약용하는 생약은 대개 큰 병으로 몹시 쇠약해진 신체의 회복을 돕거나 허약체질 혹은 노쇠를 개선하는 데 쓰인다. 식품 중에는 뿌리 채소가 또 좋다고 합니다. 특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난색을 띠는 당근은 과도한 수분으로 인해서 몸이 찬 사람들에게 아주 좋다고 합니다. 과일 중에서 또 사과는 원산지가 북쪽 지방이고 색도 붉어서 몸을 차게 할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둘 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네요. 당근과 사과에 소금을 더하면 앞서 설명한 대로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서,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하죠. 더 효율적으로 세포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벤나 주스에다가 이 소금이 정말 화종 점점이겠네요. 당근 사과 소금 주스의 효과는 이미 서양 의학에서도 검증된 바 있다. 30년 전 필자는 난치병 치료로 유명한 스위스 쥐리의 벤너 병원에서 자연요법을 공부한 적이 있다. 스위스 벤너 병원 유명하죠. 우리나라 이시영 박사님께서도 여기서도 수학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배우신 게 벤너 주스였죠. 그것도 제가 이제 AI로 쇼츠 만든 게 200만까지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건 이제 지금은 지웠습니다. 이 병원은 1879년에 개원한 이래 육류와 달걀, 우유 같은 동물성 식품 대신에 통밀빵이나 채소, 절임식품, 암염, 꿀 등의 자연식품과 다양한 물리요법을 이용해 난치성 질환을 치료해 왔는데, 특히 아침마다 마시는 당근 사과 주스가 식이요법의 중심 메뉴였다. 당시 원장으로 있던 블러시 박사는 당근 사과 주스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130여 가지나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정말 많은 미네랄이 들어있네요. 그죠? 당근은 채소 중에서 미네랄 함량이 으뜸이고 사과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 게다가 당근을 사과와 함께 갈아 마시면 당근 특유의 향이 약해져서 영양뿐만 아니라 맛도 한결 좋아진다. 벤너 병원에서 당근 사과 주스의 효과를 알게 된 필자는 지금까지 날마다 아침 식사 대신에 마시고 있다. 맛도 좋지만 평소에 잦던 설사가 멎고 바쁘게 일하면서도 늘 활기차고 피부도 건강한 걸 보면 당근 사과 주스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당근 사과 주스는 미량 영양소가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균형을 이룬 음료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마신 후에 속이 메스꺼리거나 몸이 차가워질 수도 있다. 필자는 임상 경험을 통해서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고여서 세포가 건조할수록 그와 같은 반응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몸속에 생긴 물 웅덩이가 당근 사과 주스의 흡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소금을 넣어서 세포의 수분 흡수력을 높였다. 역시 백미는 소금이죠. 당근 사과 주스도 좋지만 이 소금을 살짝 한 꼬집 넣는 덕분에 세포의 수분 흡수력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당근 사과 소금 주스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어느 쪽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노화를 막는 효과는 정말 뛰어난 음료이다. 자, 이거 만드는 법 볼까요? 그래도 우리 박사님께서 만드신 방법대로 만들어서 먹으면 또 더 좋겠죠. 물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방법이 있겠지만 이것도 한번 따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근 2개입니다. 약 400g이고요. 사과 1개. 2대1의 비율입니다. 사과는 뭐 300g 정도. 소금 적당량. 소금 적당량이라는 것은 그냥 한 꼬집 한번 넣어보시고 괜찮으면 2꼬집 넣으시면 되고 한 꼬집 넣는데 좀 짜다 싶으면 반 꼬집만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 소금에 대해서 우리 다들 이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만들어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당근과 사과를 깨끗이 씻는다. 둘째, 껍질째 그대로 주스에 간다. 이 주스는 믹서가 아닙니다. 즙만 내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2컵 반 분량, 약 한 500cc가 안 되겠네요. 즙을 낸다. 셋째, 소금을 적당량 간을 보아서 맛있을 정도 넣고 잘 섞어서 씹듯이 천천히 마신다. 도움만에서는요, 당근과 사과의 껍질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비롯해서 모든 다양한 유효한 성분이 많으니까 되도록 깎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되도록이 아니고 깎지 않고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죠. 깨끗이 용약 씻고요. 사과 씨에도 이게 중요합니다. 비타민 B17이라는 암세포 저격수가 들어있으므로 버리지 않고 함께 간다. 요건 책도 있어요. 사과 씨 버리지 말라는 책도 있거든요. 드시라는. 그것도 뭐 소개시킬 건 뭐 없고 요거 사과 씨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거기 독이 있다고 하는데 그 독보다는 이 비타민 B17 이게 더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주서 대신 믹서에 갈아 마시면 식이섬유도 섭취할 수 있어서 수분 배출에 더 효과적일 것 같지만 대신 맛이 떨어지고 물을 더 갈아야 하는데 이 사용하는 물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믹서에 갈아 마셔도 맛이 있고 몸에도 좋은 효과가 나타나면 괜찮지만 꾸준히 실천하려면 역시 주서로 즙을 내서 먹는 편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분주한 아침에 주스 만들기가 번거롭다면 시판되는 당근 주스, 사과 주스를 섞어서 마시면 될 텐데요. 거기다 소금 좀 뿌리면 되죠. 역시 시판되는 것은 잘 봐야 되겠죠, 성분들을. 그러나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는 그만큼 영양소와 효소가 풍부하므로 되도록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생강 홍차입니다. 동양의학에서 자주 쓰는 100수십 가지 처방에 70~80%의 생강이 들어갑니다. 약방의 감초가 아니고 약방의 생강이네요. 동양의학의 가장 중요한 원천인 중국의 의사 상한노는 생강에 대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몸을 덮여 혈액순환을 돕고 이를 통해 모든 장기의 기능을 활발하게 한다. 몸속에 과도한 체액, 즉 수분의 정체를 제거하고 길을 열어준다. 정말 좋은 기능이네요. 생강, 현대 양리학도 뒤늦게나마 생강의 유효 성분과 체내에서의 작용을 밝혀냈다. 그에 따르면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유명하죠? 진저롤, 쇼가올 등은 혈액순환과 이뇨작용을 촉진하며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발환작용을 한다고 현대 양리학도 밝혔지만 우리는 동양보소에서는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알아냈던 겁니다. 동양 쪽이 우수한데 어떻게 서양 쪽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의학도 서양의학보다는 저는 동양의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현대의학은 대증요법이고 우리 동양의학은 우리 한국의 좋은 의술들은 병의 근본을 낫게 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감하시니까 제 채널을 많이 보시겠죠, 그죠? 의사 선생님 채널도 많은데. 자, 생강의 주된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몸을 덮여서 땀을 내고 혈액과 체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요. 소변이 잘 나오게 해서 몸속에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고요. 이뇨작용까지 있나 보네요.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기력을 높이고 우울한 기분을 밝게 하고 혈소판의 응집력을 떨어뜨려서 혈전 증상을 예방치료하고 정말 좋은 기능이 많네요. 평소에 생강을 자주 먹으면 신장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도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이 같은 효능이 있는 생강을 간편하게 음료로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생강 홍차라고 합니다. 생강 홍차는 생강과 홍차 그리고 설탕물 혹은 꿀입니다. 홍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카페인 성분이 이뇨작용을 하는데요. 여기에 미네랄이 풍부한 흑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양 강장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생강 홍차를 즐겨 마셨더니 냉증이나 고혈압, 변비, 설사, 부종, 비만, 우울감 등 수독에서 비롯된 증상들이 개선되었다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생강 홍차가 몸속에 고인 불필요한 수분이 원활히 배출되도록 돕기 때문에 메마른 세포가 차츰 수분 흡수력을 회복해서 노화도 느려진다고 합니다. 저도 이 생강을 너무 매워서 안 먹었는데
얼마 전에 처형이 그 생강 갖다가 직접 손으로 다 썰어가지고 설탕을 살짝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그걸 말려서 그래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주면서 저도 먹으라 했는데 저는 그 생강이 조금 그 매워서 안 먹었는데 그걸 홍차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홍차와 같이. 좋은데요? 좀 더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좋은 걸 처형이 해주셨는데 이제 안 먹고 있었네요. 자, 생강 홍차 레시피 만드는 법입니다. 흑설탕 혹은 꿀, 흑설탕이 싫으신 분은 꿀 넣으시면 됩니다. 그죠? 네. 적당량하고 홍차, 또 생강을 간 것을 넣으시라고 하네요. 만드는 법은요. 첫째, 뜨거운 홍차에 생강 간 것을 적당량 넣는다. 흑설탕이나 꿀로 단맛을 내서 하루에 3잔에서 6잔 정도 마시면 된다고 합니다. 정말 간단하네요. 그냥 뭐 홍차 있고 그 다음에 꿀 있으면 생강 좀 간 거 있으면 되는 거죠. 홍차는 티백을 사용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건 옛날 책이니까 그렇고 사실은 뭐 티백도 요즘 뭐 티백 그 하나에 미세 플라스틱이 뭐 몇 천만 개가 들었다고 하니까요. 저도 그 이후로 티백을 안 먹습니다. 아예. 홍차도 우리 그 찻잎 있잖아요. 그걸로 기왕이면 드세요. 네. 뭐든지 간편한 것은 문제가 있죠. 건강은 항상 귀찮고 불편한 겁니다. 그죠? 운동 귀찮은데 해야 되고 좋은 거 좀 간편한 거 먹고 싶지만 좀 귀찮게 현미 좀 해서 드셔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홍차도 찻잎으로 드세요. 기왕 건강 생활하실 것 같은데 티백 제품은 미세 플라스틱 때문이라도 기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강은 넉넉한 양을 강판에 갈아서 조금씩 나누어 냉동에 두었다가 필요한 만큼만 녹였으면 된다. 이것을 냉동해 두셔도 괜찮겠네요. 그죠? 바쁠 때는 갈아서 파는 시판 제품이나 그런 것도 있죠. 생강 가루를 이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용인하죠. 근데 생강 홍차 티백은 제가 좀 말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생강탕이 있네요. 생강탕은 발환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모금만 마시고 보면 몸이 따뜻해지고 땀이 난다고 합니다. 마치 뜨끈하게 목욕할 때처럼 기분 좋게 땀이 나기 때문에 한번 마시면 다시 찾게 된다고 하네요. 생강탕은 저도 처음입니다. 생강탕을 마시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땀과 함께 싹 배출되기 때문에 세포를 촉촉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서 항노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감기 초기 증상이나 생리통, 어깨 결림과 통증, 복통 등에도 효과가 좋고 바쁠 때는 시판 제품을 이용해도 되지만 되도록 신선한 재료를 직접 만들어서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생강탕 레시피 볼까요? 생강탕도 한번 드셔보시죠. 뭐 생강 10g, 생강 10g은 엄지손가락 크기랍니다. 그리고 건자두가 푸른이죠. 건자두 농축액 있으면 좋고요. 꿀 있고 흑설탕. 우리 선생님은 흑설탕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만드는 법은 첫째, 생강을 강판에 갈아서 차망에 담는다. 둘째, 차망을 찻잔 위에 얹고 찻잔 가득히 뜨거운 물을 붓는다. 셋째, 흑설탕, 꿀, 건자두 농축액을 섞어서 하루에 1회에서 3회, 한 번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요때 칡녹말을 개어서 넣으면 발한, 보온, 건위 작용이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꿀팁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제가 소개는 해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정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일본 분이라서 그러는데 매실 간장 번차라는 게 있답니다. 소개를 일단 해드릴게요. 근데 번차를 보니까 뭐 쿠팡에 번차를 팔긴 팔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간장하고 이게 차를 마시지 않으니까 일본 분들은 매실 엄청 좋아하죠. 네. 요것도 한번 실험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매실 간장 번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이 매우 강합니다. 혈류를 좋게 하기 때문에 몸의 배설 능력이 높아집니다. 그 결과 수분이 온몸의 세포로 흡수되므로 건조 증상이 개선됩니다. 매실간장 번차는 설사, 변비, 복통, 구역질, 배울림 등 위와 장에 나타나는 불쾌한 증상을 신속하게 개선한다고 합니다. 또 냉증이나 피로, 빈혈, 감기, 부인과 질환, 통증이 따르는 질병에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자, 제 채널은 100% 중에 한 10% 분이 미국에서 보시고 또 한 3%, 2% 사이가 또 일본 분들이 일본에서 우리 다 교포들이시죠. 일본에서 우리 한국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매실 간장 번차 레시피 한번 보겠습니다. 매실 장아찌 1개하고요. 간장 한 작은 술이나 큰 술, 그리고 생강 간 것하고 번차를 넣는데 번차가 보니까 녹차 일종인데요. 성장한 잎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탄닌이 많고 카페인이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자, 만드는 법은요. 씨를 뺀 매실 장아찌를 찻잔에 넣고 젓가락으로 곱게 으깬다고 합니다. 둘째, 간장을 넣고 잘 섞어준다. 간장은 적당량이 되겠죠. 그
그다음에 셋째, 생강 간 것을 면보등에 싸서 짜낸 생강즙 5에서 한 10방울 정도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넷째, 뜨거운 번차를 넉넉히 붓고 잘 섞어서 하루에 한두 잔 마신다고 합니다. 근데 어린이는 이거보다 지금 만든 레시피보다 한 4배에서 5배로 희석해서 먹게 하면 된다고 하네요. 근데 허브티, 허브티는 많죠. 각종 허브티. 요즘은 다양한 종류의 허브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캐모마일, 로즈마리, 세이지, 장미, 계피 등이 있는데 다 몸속에 수분을 배출하는 이뇨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향을 직접 즐기시면 되니까요.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건너뛰어도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과, 당근, 소금 주스. 사과, 당근, 소금 주스는 세포의 건조를 막는 대표적인 항노화 음료이다. 특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난색을 띠는 당근은 과도한 수분으로 인해 몸이 찬 사람에게 매우 좋다. 과일 중에서 사과는 원산지가 북쪽 지방이고 색도 붉어서 몸을 차게 할 염려가 없죠. 그래서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더 효율적으로 세포에 수분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소금 때문입니다. 당근 사과 주스, 사과 당근 주스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과 비타민들이 무려 130여 가지나 있다고 벤너 병원의 병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속에 생긴 물 웅덩이가 당근 사과 주스의 흡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소금을 넣어서 세포의 수분 흡수력을 높인 것이 사과 당근 소금 주스입니다. 레시피는 간단합니다. 당근 2개, 사과 1개, 또 소금 조금 적당량 본인이 보고 적당량 드시면 됩니다. 당연히 껍질째 까는 게 제일 좋고요. 사과 씨도 드시라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비타민 B17 때문입니다. 이게 암세포 저격수라고까지 얘기하는 요소네요. 생강 홍차,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쇼가올 등은 혈액순환과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발한작용을 합니다. 생강의 주된 효능, 이거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몸을 덮여서 땀을 내고 혈액과 체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요. 두 번째는 소변이 잘 나오기 위해서 몸속에 과도한 수분을 배출합니다. 세 번째는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기력을 높이고 우울한 기분을 밝게 합니다. 네 번째는 혈소판의 응집력을 떨어뜨려서 혈전 형성을 예방 치료한답니다. 피떡 예방과 치료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평소에 생강을 자주 먹으면 신장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도 따뜻해집니다. 우리 보면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몸이 좀 나빠지잖아요. 신장 건강을 위해서도 진짜 생강을 꼭 드셔야 되겠습니다. 처형한테 갑자기 감사한데요. 생강 홍차 레시피입니다. 흑설탕 또는 꿀 적당량하고 홍차, 생강 간 것만 있으면 됩니다. 만들어보면 너무 간단하죠. 뜨거운 홍차에 생강 간 것을 적당량 넣고요. 흑설탕 기호에 따라서 흑설탕이나 꿀로 단맛을 내고 하루에 3잔에서 6잔 정도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생강탕입니다. 생강탕을 마시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땀과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세포를 촉촉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서 항노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는 간단했었죠? 이상으로 오늘 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